내일부터는 50세 이상 성인들까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백신 물량은 증가하지 않아 예약 대란이 우려됩니다. 백신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접종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포트비치 주택가에 백인 우월주의를 추종하는 전단지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흑인 남성이 이틀 만에 체포됐습니다. 보호 관찰 중인 살인 전과자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 대상을 6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증세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을 위해 싸우자는 전단지가 주택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LA 카운티 지역에는 백신 접종 예약이 상당히 어려운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 예약 웹사이트인 마이턴 캘리포니아입니다. 50세 이상도 오늘부터 예약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약을 접수받는 접종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약이 가능한 곳도 덜어 있지만 2차 접종자만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건국은 내일부터는 예약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요는 늘지만 백신 공급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It's impossible for us not to be alerting people to the fact that they're going to perhaps need to wait for a couple of weeks even before they're going to be able to get those appointments. 50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은 대략 14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공급되는 백신 수량은 일주일에 37만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건국은 다행히 공급량은 매주 늘고 있다며 4월 말쯤에는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일주일에 70만 개에 달하는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속도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3개월 내에는 LA 카운티 주민 중 80%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한 차례라도 백신 접종을 받은 LA 카운티 주민은 30% 정도 수준입니다. We have over 630,000 appointments that would have been available this week if we had gotten those doses. I think we're all very lucky to live in LA County where capacity is not going to be the limiting factor for us. 보건국은 앞으로는 근무자가 아닌 LA 카운티 주민만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백신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백신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가짜 백신 사기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기라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LA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을 판매한다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0 정도의 가짜 백신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건국은 확실히 했습니다. If someone offers to sell you a vaccine, get you a low-cost deal, or get you the vaccine under the table, again, it's a scam. 누군가가 백신 접종을 할 기회를 판매한다는 사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If someone offers to sell you an appointment to be vaccinated, it's a scam. 전문가들은 백신 제공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receive an offer to buy a vaccine and have it sent to you directly, it is a scam. About the COVID-19 vaccine will ask for your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to pay for a quote free.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는 사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장당 $15에서 $20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사기 관련 신고는 연방거래위원회나 LA시 검찰로 하면 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야기한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유럽의학청은 오늘 또다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당분간 보류했고 캐나다도 55세 미만 성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런 특정 연령대의 백신 사용 제한이 근거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정 연령대에 대한 특별한 위험 요소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causal link with the vaccine has not yet been proven. No evidence that would support restricting the use of this vaccine in any population. 다만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살 이상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습니다. 화이자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올 가을부터 1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뇌졸중이나 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혈전, 즉 핏덩이를 만들어 뇌와 심장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발생률이 0.000085%로 극히 희박한 데다 거의 55세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접종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졸중을 앓았거나 심장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혈전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이라도 접종받는 게 좋습니다. 근육 주사를 하면 피멍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잘 눌러서 지혈을 잘 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과거 암을 진단받고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재 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접종 시기를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이렇게 우리의 백혈구 숫자라든지 면역세포 숫자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또는 치료하고 나서 2주 이후에 그런 시기를 골라서 B형, C형 간염보균자나 대상포진,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현재 증세가 없으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증세가 악화한 상태라면 접종을 미루는 게 좋은데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당일을 전후로 사흘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받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오는 2024년 세계 경제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는 5.5%, 내년에도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뉴포트 비치 지역에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는 전단지가 나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뉴포트 비치 주택가에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전단지가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뉴포트 비치에 위치한 주택 12곳에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홍보 전단지가 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지는 백인 인종을 위해 싸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을 위해 참여해달라와 백인인 것은 괜찮다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남부 연합기를 든 흰색 복면 사람 그림도 전단지는 담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는 코스타메사와 뉴포트 허이츠 지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전단지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포트 비치 지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나치 상징물을 만들고 나치식 경례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흑인 남성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호 관찰 중인 살인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길을 걸어가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8살 브랜던 엘리엇. 2002년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9년 11월 석방된 후 보호 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엘리엇을 증오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폭행이 발생했던 건물 앞에선 증오범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The reason why I'm basically out here is because, if you notice, the majority of the attacks been by black men. So I'm just letting the world know that we all don't think like that. 잔인했던 폭행도 폭행이지만 피해자가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도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건물 경비원들에게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업체 측은 해당 경비원들을 정직시키고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retty much close their door on a woman lying on the sidewalk. Isn't that the perfect symbolism of exactly what is happening right now?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며 아시아계 범죄를 막기 위한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 법무부는 증오범죄 기소와 관련 자료 수집을 강화하기로 하고 30일간의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대상과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65세인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메디케어 확대 법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세금 인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UN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해킹을 통해 3억 달러가 넘는 개발 자금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철 기자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해 전술 무기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어 기동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영변 등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미사일 관련 제조 공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관찰됐으며 연료와 기술을 해외로부터 계속 수입하려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주도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 작전을 계속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3억 1,640만 달러, 3,57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한도를 초과해 원유를 수입하고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레부터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시작됩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중구 평화기획 비서관 등과 함께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뒤 메릴랜드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이제 처음으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협의가 열리게 돼서 상당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일 3국 간 막판 집중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정의용 외교장관이 북미 교착 해소 방안으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 실장은 한미일 3자 회의와 별도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도 각각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가급적 훌륭한 대북 협상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거기에 주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이든 행정부가 완성된 대북 정책의 기본 골조를 공개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8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90도까지 육박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70도대 초반의 기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발령됐던 강풍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오늘 종료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의 저소득 세입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시주택 커뮤니티 투자국은 가구 중간소득의 50% 이하나 90일 이상 실직 등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최대 $1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인회 등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LA 총영사관과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월간 법률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총영사관은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와 한미연합회,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등과 함께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며 특히 렌트비 미납과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공공보건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을 오는 5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박람회인 코미콘이 올해는 추수감사절 주말인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미콘 인터내셔널은 올 이벤트는 다수 규모가 축소된 스페셜 에디션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관람객 규모나 참가 업체, 입장료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샌호세 지역 공원의 주차비가 내일부터 부과됩니다. 시정부는 코로나로 1년 동안 면제해왔던 주차비 징수를 재개하며 알마덴 레이크 리저널 파크와 알람럭 파크, 해피알로우 파크 등이 대상으로 주차비는 하루 $6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얀마 사태가 내전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3살 정도로 보이는 이 아이는 소수민족 마을인 카란에 살다가 미얀마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모두 불탔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꺾인 왼쪽 발은 치료를 받지 못해 퉁퉁 부었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민주진영과 연대를 선언하자 미얀마군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소수민족 피난민들은 이웃나라로 망명하려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군부의 시위대 학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아침 냄비를 부딪혀 큰 소리를 내며 저항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국무부는 자국의 비필수 직원과 가족에 대해 미얀마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That is evident from what we're seeing and hearing and witnessing every single day in Burma. So we've taken a number of actions. 어제 노르웨이에 이어 독일 정부도 자국민의 가능한 빨리 미얀마를 떠날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조만간 비슷한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 군 수송기나 특별기를 투입해 24시간 안에 우리 교민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미얀마 양곤에 진출해 있는 한국 신한은행의 셔틀버스가 군경의 총격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버스에 탑승했던 현지 여성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를 찾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약을 강조하면서 청년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 30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젊은이들에게 5천 명에게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LH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역시 오후 늦게 동작구를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양극화를 만들어놨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이런 대한민국 만든 문재인 정부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지원 유세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무능과 거짓으로서 일관된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때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과 박 후보는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입장인 오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선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처남들처럼 나도 기억이 이게 흐려져서, 더군다나 기억력이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SBS 김수영.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세에도 여야는 총력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 지원을 위해 당 전체가 나섰습니다. 지도부가 하루 종일 유세차에 올랐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휴가를 내고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해운대 집중 유세에서 자신만이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어떻게 부산 경제를 살린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범야권의 지원 사격 속에 부산 곳곳을 누볐습니다.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도전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동구 합동 유세장에서 검찰개혁, 탈원전 등 현 정권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을 놓고 김 후보가 건설 속도전을 위해 집권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고, 박 후보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견제했습니다. 또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김 후보와 상대 후보 흠집만 낸다는 박 후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를 뛰어넘는 수영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겨우 올해 18살의 황선우 선수입니다. 김영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형 100m에서 박태환의 한국 기록을 깨뜨리고 200m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운 18살 샛별 황선우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형 200m 같은 경우는 제 수영 인생에서 처음 떠보는 종목이에요. 평소 하지 않았던 영법들을 벼락치기로 훈련한 황선우는 기분 전환을 위해 혼영에 도전했는데 사실 개인은형 연습은 아직 많이 못해가지고 부담되지만 그냥 이번 대회는 즐기면서 뛰려고 왔습니다. 수영 천재다운 기량을 뽐냈습니다. 공인 기록이 없어 8번 레일에서 뛰었지만 저병부터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고 배영과 평영,
자유형을 거치며 계속 격차를 벌렸습니다. 옆에서 경쟁할 상대 없이 차원이 다른 레이스를 펼치며 박태환의 한국 기록에 단 0.46초 뒤진 대회 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며 도쿄올림픽 메달을 향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뛰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임했던 것 같아요. 수영하면은 황선우라는 이름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황선우는 오늘 주 종목인 자유형 100m에서 다시 한번 기록 사냥에 나섭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을 결정했습니다. 조사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타이거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 당시 타이거즈와 관련된 사생활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추측들이 벌써부터 무성합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